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플레이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시즌2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성원입니다. 오늘 말씀 김정민, 박태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경기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전 경기에서 CJ가 T1을 뒤집어내면서 역전승으로 잡아낸 이후에 오늘 경기를 준비하게 됐고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CJ 엔투스 오늘 경기 기다리는 여러 가지 느낌으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패기, 전반을 0대2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서의 기세, 이러한 것들에서 달라진 CJ 엔투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T1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2단으로 올라왔을 때는 거칠 것 없이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간의 마음의 빈틈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CJ가 완전 제대로 풀어줬거든요. 예, 이 CJ 엔투스가 이번 시즌 1라운드 3라운드까지 9패 중에서 8패가 전반전 패배했었거든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전반전 패배를 하고 경기를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거는 최초예요, 최초.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CJ 엔투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1차전 이미 손에 넣었습니다. 4년 8개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플레이오프는 강철 천장이 CJ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뚫어내지 못했어요. 다 뚫어내고 올라가는 T1의 그런 뒷모습밖에 볼 수밖에 없었던 CJ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SK텔레콤 T1은 밥 먹듯이 결승을 가는 팀이고 5회 연속 결승을 가려는 팀과 5년 만에 결승을 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J 엔투스의 그런 대결이라서 분위기는 대조적이지만 최근 분위기는 CJ가 오히려 SK텔레콤 T1보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이미 그것을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준 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을 듯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시즌의 그 대진표 상황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준표를 거쳐서 T1이 올라왔는데 그 거센 움직임을 먼저 CJ가 낚아채주면서 1대5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준 플레이오프까지 합쳐가지고 SK텔레콤 T1이 거의 한 이제 7연승으로 리그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3라운드부터 준 플레이오프까지 7연승을 이어오던 이 SK텔레콤 T1의 기세를 전반전에 패배했었을 때는 거의 다 졌었던 CJ 엔투스가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새롭게 들어온 이 박시영 코치의 뭔가 스타트에 대한 그런 코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타크래프트2 실력이 많이 좀 향상됐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T1이 전반적으로 코칭 스텝의 강화로 인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CJ 엔투스 역시 그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만약 경기가 끝나지 않는다면 3차전 경기는 9월 11일 화요일 4시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 경기를 보기 싫은 것은 CJ 엔투스겠죠. 네. 하지만 e스포츠 팬분들은 많은 분들이 3차전 또 에이스 결정전의 승부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하지만 CJ 엔투스는 이길 때 확실하게 이겨서 그동안 결승을 많이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SK텔레콤 T1이 매번 결승을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결의를 다질 만한 두 팀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미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임전퇴세가 끝이 난 이 두 팀. 과연 이번 시즌은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전적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통상팀 상대 전적 13대 24. 굉장한 숫자의 차이로 T1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만큼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CJ 엔투스가 더 많이 이겼어요.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 번번이 이제 발목을 잡혔던 CJ 엔투스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정말 그 뭔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정규 시즌 내에서도 CJ가 T1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랬던 적이 없었죠. 네,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 CJ가 절치부심하면서 이번 시즌 CJ의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것을 실력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로 특히 김준호 선수의 대활약은 봐도 멋진 그런 장면들을 속출을 시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T1전 3승 1패라는 숫자를 만든 거 바로 지난 경기를 통해서 김준호 선수가 바로 두 경기를 상대방의 정규적으로 잡아내면서 CJ가 선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만큼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J와 T1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동호 감독의 CJ 엔투스 4년 8개월 그 지긋지긋한 그 수렁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우승컵 올린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그 우승컵을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예, 그 마지막 우승컵을 들 때 제가 그 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제가
팀을 두 군데로 옮겨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했어요. 예, 그만큼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났을 때까지 아직까지도 결승전에 진출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5연속으로 진출을 했지만 번번이 결승전 진출을 못해요. 그 정규 시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왔었고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뭔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점들이 오늘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정이 항상 좀 아쉬웠던 CJ에 비해서 T1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 항상 아쉬워도 피오, 준피오의 움직임 그리고 결승전의 움직임은 그 어떤 팀보다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지난 1차전 경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항상 시즌 중에 고비가 있죠. 그런데 매번 웃으면서 에이 저희 SK텔레콤 T1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후반부에 연승 그리고 결승에는 SK텔레콤 T1 네, 이런 식이 매번 됐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면 포스트시즌에서 이제 결승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좀 특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김태균 선수가 몸이 건강히 좋지 않아서 오늘 현장에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팀원 입장에서는 그 공백을 다른 선수로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메워줄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누가 지녔을지 그 카드의 선정 자체도 오늘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전 경기 블루드와의 첫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선수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영능선 1세트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리엔토스는 먼저 신동원 선수가 기다립니다. 예, 이 신동원 선수가 그래도 확실히 이 플레이오프 후반전 김준호 선수가 한번 분위기를 가져오고 나서 완전 마무리를 지어줬던 역할을 했고 신동원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준비된 전략을 통해서 팀의 분위기를 완전 CJ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져왔던 게 바로 신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전에 신동원 선수가 좀 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비록 이번 시즌 성적은 안 좋지만 2011년도에서는 팀 내 최다승이어서 최다승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둔 팀 내 최고의 에이스였던 신동원 선수가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을 발판으로 이제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 오래 기다린 만큼 그런 것을 한번 엣지게 보여줬는데 또다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지 선봉 등장한 신동원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T1 이제 2차전 반을 잡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최호선 선수입니다. 네, 참 신기한 선수죠. 4승씩 9패의 선수인데 포스트 시즌에 나왔다.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이 최호선 선수가 진정한 포스트 시즌의 사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나와서 4승 3패를 했고요. 또 준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까지 보여주게 되면 다시 한번 SK텔레콤 T1에 최호선이라는 테란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첫 번째 카드의 선택 피오를 위한 그런 느낌의 선택입니다. 신동원과 최호선 각각 그런 것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승자는 한 명으로 갈립니다. 과연 신동원과 최호선 중에서 팀에게 1승을 먼저 선사의 선수 누가 될 것인지 신청격 능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양환석 주심과 유동구, 김선목 부심이 수고해 주십니다. 저그 진영 신동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신동원 오랫동안의 그 침묵을 깨고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2차전 선봉으로 등장했습니다. 신동원 11시입니다. 이어서 대각선 5시 테란 최호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숫자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윗단으로 올라왔을 때 포스트 시즌 자체에서의 느낌만큼은 최호 선수가 팀에게 크게 공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선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규 시즌에서 긴장을 하다가 가장 중요할 때 힘을 내는 건지 네. 참 미스테리한 그런 경기력이고요. 네, 뭐 그러면서 저 역시도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를 저 역시도 KTFC를 할 때 이번 경기 지면 좀 은퇴를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서 폴 시즌에서 기회를 또 받았고 그러면서 결승까지 쭉 이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게이머를 한 2년 정도 더 했었는데 네, 그런 만큼 최우선 선수 또한 강한 모습을 중요할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CJ는 그 부심바와 같이 4년 8개월 만에 이 강철 같은 천장을 지금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최우선 선수도 지금 기회를 맞이해서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상대 전적만큼은 현재 공식전 0대2로 좀 최우선은 뒤지고 있습니다. 예, 최우선 선수가 이제 또 오늘 일단 이제 특별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포스트 시즌 전체 달성 1위에 빛나는 김태경 선수를 오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우선 선수 같은 선수가 이런 조커 같은 역할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에서 이제 차와 포, 뭐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떼고 아예 그냥 버리고 하는 거와 같은 수준이거든요. 꼭 최우선 선수가 첫 경기를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네. 주요 무기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쓸 수 없다는 것. 네. T1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자극을 받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전반전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네. 네, 김태경 선수가 오늘은 나올 수가 없고 원래 꾸준히 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었는데 오늘 특히나 너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나오지 못했고요. 또 지난번에 경기 아쉽게도 준 플레이오프에서 지긴 했지만 정윤정 선수는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또 어떤 배에서 나올지 모르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신기한 것은 역시 신동원 선수죠. 신동원 선수가 그동안의 실력이 문제였다라기보다는 방송 무대에서 이기는 감을 아예 잃어버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경기력도 정말 엉망이었었는데 이제 뭔가 조금씩 지난번에 바퀴 한방 러쉬 이런 거 이후에 본인이 이제 가진 것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준비했을지 본진 지역이 이제 스포니풀이 지금 변태되고 있고 겟을 먼저 채취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앞마당 지역에도 역시 해설이가 준비 중. 예, 일단은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최우선 선수가 한번 나와서 그 2차전에서 8게임단 전태환 선수를 잡아냈던 맵이지 않습니까? 이 조경선이 그때 이제 저그전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저그전을 준비했던 전략이 과연 이제 굉장히 변칙적인 전략인지 아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에 맞춰서 신동원 선수도 최우선 선수의 출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맵에 나왔다는 것은 테란을 상대로 뭔가 전략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두 선수 모두 뭔가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준비해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포시즌에서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이제 이상하고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네. 양 선수 모두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러쉬 거리가 멀고요. 대각선. 네, 그리고 이제 투회 처리 테크에서 저글의 내기를 찍은 걸 봤죠.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초반에 안전하게 넘겨서 천천히 테란의 자원전 위주로 가게 될 때 약간 좀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아주 무난하게 장기전을 가서 병력 대 병력 싸움으로 가게 되면 신동원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후에 네. 운영도 볼 수가 있죠. 최우선이 네, 그래서 조금 더 정찰 신경 씁니다.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와서 레어 타임 굉장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거든요. 최우선 선수 입장에서 이게 신동원 선수가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거 무슨 플레이오프 되니까 갑자기 나와? 이건 뭔가 전략을 준비해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앞마당을 가져갔고 상대방의 전략에 맞춰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정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큰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보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공짜로 거의 얻은 상태, 본인이 노력으로 얻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테란이 겁날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타이밍에 맞게 터렛도 100%그 타이밍에 맞게 지어주면 되고요. 벙커의 배치, 저 벙커도 은근히 뮤탈에게 대항이 되는 위치잖아요. 옆에 터렛 하나 지어주게 되면 네. 여러 가지로 최효선 선수가 시작이 매우 좋아요. 일단 상대편은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 움직임을 마지막 체크를 완료했고요. 신동원 7시 지역에 해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반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봤고 일단은 방어 라인을 갖춰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최우선 선수가 상대방이 이제 발업 저글링을 보통 이게 그냥 앞마당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면 한 4기에서 6기 정도까지만 찍어주고 드론을 생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뮤타를 찍기 전에 앞마당 미네랄에 드론이 딱딱딱딱딱 한 기 정도 지금 붙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글링을 그렇게 생산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난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앞마당에 드론을 좀 못 붙인다라는 점에서 좀 가난한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7시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네. 그 가난한 이후에 뭔가 좀 더 보고 싶은 신동원 선수인데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저글링의 지금 활용 자체는 그렇게 효용적으로 쓰여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신동호 선수가 무언가 보는 사람들 가슴 뜨거워질 만한 그런 컨트롤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시즌 중계를 하면서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특히 브로드워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나오자마자 빈틈을 억지로 찾고 만들고 상대방 견제하면서 안 돼도 되게 해야죠. 이 저글링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숨겨놓는 플레이도 이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돌리지 않고 안쪽 저글링을 약간 붙여놓았고 뮤탈이 떴는데요. 이미 터렛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호선 지금 정보에 맞게 딱딱딱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 전체 프로게이머 저그 중에서 사실 이재동 선수보다 이 뮤탈 컨트롤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저는 신동원 선수였거든요. 네. 이 선수가 그동안에 나오지 않으면서 도재혁 선수에게 썼던 전략을 준비를 했고 오늘까지 뮤탈리스크 컨트롤까지도 만약에 연말을 했다면 그 스타크래프트2와 이제 원을 병행하면서 조금은 이 더뎌졌던 뮤탈리스크 컨트롤 감각을 유지했다라면 또 모르는 겁니다. 자, 무뎌진 것을 조금 네. 더 날카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터렛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고요. 수비는 완벽합니다. 터렛 타이밍, 병력의 배치 모든 부분에서 아주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네, 신동호 선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꺼내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긴장감에 발목 잡혀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위축되면 뮤탈은 못 써요. 네. 이거는 자신감입니다. 뮤탈 쓰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서플라이 디포를 두드려 주면서 그 날을 좀 갈고 있는데 안쪽 위쪽에 히드라리스크 댄까지 올리면서 지금 신동원 선수는 체제적인 그런 전환적인 움직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는 뮤탈리스크 컨트롤 자체는 글쎄요, 이제 제가 뭔가 좀 기대한 것만큼의 그런 날카로움은 좀 없었어요. 예, 뮤탈리스크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을 만큼 최우선 선수의 이제 데뷔도 좋았지만 이게 신동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인해서 이득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봤다라는 점은 좀 가난한 형태에서 뮤탈리스크로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런 가난함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컨트롤입니다. 네, 신동호 선수. 상대방의 대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빈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병력 대 병력에서도 이렇게 갉아먹고 뮤탈 한번 더 오고 있거든요. 최대한 갉아먹으면서 최호선 선수 또한 제 2차 병력과 합류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최호선 선수는 이거 완전히 지금까지의 능력은 정명훈 선수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면 없잖아요. 예.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지금 신동훈도 잘하고 있어요. 네. 일단 보세요. 약간 떨어진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약간 제 준비를 한 신동원이니까요. 예, 신동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유닛 움직임입니다. 이 선수는 그냥 경기를 뭔가 밸런스를 붕괴시켜버려요. 이 유닛 움직임으로. 그런 오. 모습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신동원. 잘 잡는데요? 지금까지 날이 조금 덜 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움직임은 충분히 상대편을 베어버릴 만큼 날카롭습니다.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최호선 선수는 앞마당에 가스를 채취하지 않으면서 터렛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태크도 그만큼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동훈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저 마린 메딕을 원활하게 잡아내게 되면 정면 이거 병력이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지금. 이거 네. 괜히 이거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최우선 선수 병력 다 잃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공격력 업그레이드 지금 누르고 있다면 네. 공격력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는 조금 버텨야 됩니다. 입구 지역 정면 이거 위치가 어쩌다 히드라는 뒤쪽에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러커한테 네, 메딕이 좀 적은 상황이라서 히드라도 조선 이병이 아쉬운데요. 그래 아, 뒤에 러커 나오는데 공이럴 때 뮤탈. 공일업이 됐어. 일단 구석 병력이 오고 있다는 게 지금 그렇죠. 위험하거든요. 스팀은 맞았지만 러커가 더 빠르냐 아니면 머리 메딕이 먼저 잡느냐인데 이게 럴커인데 아슬아슬한 러커, 자원가 뒤로만 잠깐 빼주고 뒤로만 잠깐 빼주고 스팀 맞고 스캔 자 러커 공이럴 때 바이오닉. 일단은 최우선 선수 무리하면 안 돼요. 예. 무리하면 안 돼요. 예, 무리하면 안 되죠. 잘 막았네요. 이러면서 하이브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후속 병력들이 위로 더 올라오지 않고 이제 또 다른 것을 최우선이 본진에 준비하고 네. 있는데 하이브 끝났어요. 정말 가난하지만 버린 만큼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하이브랩 까멜리 가서 디파일러를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상대방은 하지만 테크트리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그 점을 끝까지 물고 들어지겠다는 게 지금 신동원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올라간 그 테크트리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을 못 보여주면은 최우선은 그 미래의 그 움직임에 그냥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서 일단 마린이 이제 단독으로 가고 있지만 만약에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좀 눌러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에 뭔가 좀 이점을 이용해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게 신동훈 선수가 상대방의 이 좀 강한 압박 때문에 드론을 많이 생산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처리도 3개밖에 없고 조금은 좀 가난한 상태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지금 가디언을 가는 판단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7시 지역 이제 머린이 한기 오면서 7시 살짝 한번 방을 한번 했거든요. 네,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최호선 선수가 좀 놀라겠는데요. 네, 상대방이 최근에 이긴 경기도 날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 조금 더 자신감이 차 있고, 네, 지금 디파일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타이밍을 알고, 레이트 메카닉으로 가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최호선 선수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배슬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레디에이시 한 두세 방이 없는 상태인데 디파일러가 먼저 나와 있다. 이건 테란에게 대혼란을 주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대처해야 돼요. 지금 바이오닉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해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 팩토리의 숫자나 전반적인 그림 자체에서 최우선이
지금 7시를 아직도 체크를 못했나요? 일단 보기만 본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정도의 심증은 있어요. 지금 멀티가 스타팅 포인트에 지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쪽으로 가봤자 어차피 언덕에 럴커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레이트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해처리가 많이 보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트 메카닉을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네네네 여기 오 스톰 타이밍 이거예요. 예, 디파일러가 나와있기 때문에 공격을 통해서 지금 이득을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에요. 네 자, 여기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일단 다크스만 안쪽에서의 움직임. 최우선도 병력 살려주면서 뒤로 빠지는 건 괜찮고요. 신동훈 선수는 지금 변수는 7시에 오고 있는 드랍십이 올까봐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뮤탈리스크와 스컬지까지 대동하는 이런 수비 이런 것들 꼼꼼하고 좋고 근데 이러면서 만약에 상대방이 배슬이 아닌 배슬 한 개 찍으면서 레이트 메카닉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 살아있는 뮤탈이 가디언으로 배신해서 그렇죠. 앞마당에 혼란을 주게 되면 테라는 멀티에 따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커맨드가 없습니다. 본진 가서 저 많은 일꾼이 본진 채취한다고요? 효율이 안 맞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커맨 센터를 더 준비를 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인데 그 말씀하신 그 그림, 신동훈이 원하는 그 그림대로 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신동훈 선수가 해서 이제 좋은 판단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가디언을 생산하고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낭비시키면서 정면 지역에서 디파일러가 이제 옆쪽으로 살짝 비껴가지고 나가서 상대방이 앞마당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에 대해서 없어서 막기가 힘들고 그게 아니라면 가디언으로 피해를 그냥 주면서 드랍업을 최대한 빨리 누르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지금 네 번째 가스멀티 지역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판단을 좀 미리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결국은 이 가디언 가는 것을 테란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죠. 어차피 버린 뮤탈입니다. 지금은 쓸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전력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일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뮤탈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게 되면은 이게 일꾼을 얼마나 잘 잡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꾼과 머리매디 가봤자 얼마나 잘 잡겠고 여기 정면 자, 정면 위쪽으로 올라갔죠. 나이너스 네, 커널 자, 최우선 기회예요. 뒤쪽에 좋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럴 때 일단 패스 떨궜고요. 그럼 럭커 등장. 또다시 럭커. 여기 결국 수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 근데 조금 모자라요. 아, 빨리 우석 병력이 좀 와줬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정말 영화같이 한 번에 딱 밀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근데요, 커널 가드 계속 등장. 네, 가디언이 등장해서 이렇게 되면 테란이 정신없습니다. 이게 뭐지? 왜 가디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7시 지역과 동시에 여러 가지 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힘이 부족합니다, 최우선. 예,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이 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배스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최우선 앞마당에 좋아요. 지금 자원을 채취하지 못한다면 멀티가 앞마당밖에 없는 최우선 선수는 자원줄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4번차를 안쪽으로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로 뚫려있나요? 안 뚫려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그렇죠. 하나만 있죠. 있는 거죠? 네, 서로가 서로를 피해주면서 누가 다 정신 차리는 애 싸움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지는 거고 이 탱크 살려야 돼요. 저 탱크가 살아서 최대한 디파일러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7시 지역 견제들은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최우선 선수입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스 한 기가 상대편을 걷어내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최우선 먹는 자원이 지금 계속 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 제시하고 세이브하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만 이 미래의 자원이 없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레이스 한 개가 앞마당에 있는 이 가디언을 제거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정면 지역을 일단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디파일러와 럴커가 빠지지만 않게 해놓고 7시 확장 지역에 드론 피해를 줬다라는 게 최우선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지금 복구를 하면서 센터 지역만 계속 잡는다라면 어쨌든 사카스를 가져가지 못하는 진동원 선수는 이후에 후속 유닛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최우선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깔끔한 컨트롤이었고 야, 이 선수는 진짜 포시즌만 오게 되면 이라고 얘기했더니 많이 죽네요. 네, 그래도 집중력 이거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좀 디파일러 한 번 더 어때? 도력 위쪽으로 자, 올라가죠. 저기서 디파일러. 아! 이거 타이밍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위쪽 도력 이제 바로 드론을 가격합니다. 네, 지금 적어도 가난합니다. 7시 드론이 잡혔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해서 더 잡히면 안 돼요. 자, 결국 올라갔던 병력들을 제거됐고 7시 지역에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그리고 벌처의 방향이 상대편 본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일단은 신동원 선수가 처음에 빠르게 하이브를 갔기 때문에 일단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도 그렇게까지 잘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잘 돼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뭔가를 이제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사카스를 못 가져가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도 안 좋다. 이거는 최우선 선수가 좋은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그리고 이제 메카닉 쪽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죠. 베러스는 다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그는 말씀하신 대로 일꾼을 더 찍어줘야 되고요. 테라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두 개의 멀티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7시가 원래 지금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드랍 업그레이드를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거 자, 마이. 오!
여기서 1급 다 잡으면 좋습니다. 최우선 조금 더 들어가서 집중력 있게 드론 잡아줘야 돼요. 자, 일단 많이 맨손하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4번처 다시 한번 진입에 성공을 했고, 자, 커널은 있습니다만, 자, 올라오는 병력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일꾼 딱 비비게 되면 정말 머리 아파지죠. 지금 신동원. 아, 커널 계속 줄고요, 체력.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지 수비만 해내면서 안 되죠, 네. 버티다 버티지 못해 결국 세인들의 선을 선택한 신동원. 네, 최우선 선수가 정말 신비한 선수네요. 예, 시즌 말 그리고 팀의 중요한 경기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오늘 역시도 PS의 사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7시 지켜내지 못하면 신동원의 미래가 없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벌쳐 들어오는 그 움직임만으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정말 최우선 선수가 저그전에 대한 대비도 많이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스타크래프트2를 병행하면서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저그전을 상대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깔끔했어요.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이제 좀 더 압박을 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한번 공격이 들어가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 너무나 깔끔했고 정말 이게 어떻게 13연패를 했다라는 13연패를 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포스트 시즌에 와서 팀에게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최우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T1이 플레이오프 이후에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규 시즌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우선이 오늘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네, SK텔레콤 T1은 정말 그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경기는 임하는 방식과 풀어나가는 방식 또한 다르다는 것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고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13연패 하면서 경기에서 볼 수가 없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주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이기게 했죠. 오늘도 포스트 시즌에서 팀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1차전 이겨줬습니다. 김태균 선수도 없거든요. 이게 최우선이고 SK텔레콤 T1 오늘 다시 한번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뭐 그런 전략이 아닌 단단한 움직임만으로 먼저 상대편을 잡아낸 데 성공한 T1입니다. 전반전 1세트 T1을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출발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 펼치는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세트 신청용 능선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경기 주요 장면과 함께 승자 최우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우선 선수가 승리를 거둔과 동시에 굉장히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정규 시즌 승리 숫자보다 포시즌 승리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네, 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순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길게 달려왔을 때 그런 도움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승리의 순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굳이 비율로 하자면은 정말 순금 같은 그런 승리를 지금 팀에게 선사한 셈이 됐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기록이긴 한데 정규 시즌 때 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좀 그건 잊어도 됩니다. 이제 피오니까. 네, 잊으려고요, 그냥. 네. 네,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진기록이잖아요. 최우선 선수가 중요한 무대 또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겼었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 혹은 이런 포스트 시즌에 왔을 때 임하는 각오 이런 게 어떻습니까? 딱 본인에게 포스트 시즌은 그냥 똑같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네. 본인이 그렇게 똑같이 준비한다고 해도 코칭 스텝에 신임을 받는 건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만약 기용을 한다면은 최우선 선수가 실질적으로 지금 피오나 준피오에서의 활약도를 물론 지금까지 보여줬지만 네. 기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인데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그 믿음을 줬길래 어떻게 이렇게 다 등용이 됐고 실질적으로 팀에게 승리를 선사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곧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보내 주셔가지고 한 건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성적이. 로비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그 네. 최하선 선수가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성격이.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연패를 하더라도 되게 낙천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고 좀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도 믿고 쓰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봅니다. 야, 이제 박태민 해설위원이 포장까지 해주네요. 네. 최우선 선수에게. 정말 아껴주네요. 자, 네. 최우선 선수가 원하시니까 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늘을 일단 반드시 T1 입장에서는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3차전까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끝으로 그 T1의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전도 스타1은 잘했는데 스타2에서 좀 방심해가지고 진 것 같은데 네. 방심 안 하고 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움직임을 오늘 경기에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우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단단한 그런 느낌, 침착한 그런 느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펼친 그런 선수 네. 같은 그런 느낌을 최우선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네, 그동안 10년이 넘게 보여준 SK텔레콤 T1 임현 코치를 시작을 해서 그런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계승된 듯한 그런 모습을 최우선이 이번 경기에 보여줬고, 야, 진짜 그 정규 시즌 4승 19패. 네, 이게 진짜 그동안 많이 적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의 이런 대활약은 보면서도 놀랐고, 이런 선수가 이제 왠지 다음 시즌에는 정규 시즌에서도 최우선이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그런 것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이 마지막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선 최우선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오 일렉트릭 서킷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CJ 또다시 전반전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조병세가 두 번째 세트 등장합니다. 예, 조병태 선수는 다른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선수는 포스트 시즌만 들어오면 그냥 날고 뛰는 선수예요. 예, 포스트 시즌 성적이 12승 3패로 정말 10전 이상 되는 선수들 가운데 승률 1위를 자랑하는 조병태 선수가 포스트 시즌 1차전,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엔트리에는 들었었지만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오늘은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2차전에 나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경기 나오겠다는 생각이었고, 이 선수가 일단은 나왔다는 점, CJ 엔투스에서 가장 경기에 될 만한 선수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같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나왔지만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엔트리에 속한 것만으로도 팀에게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 만큼의 기호를 가진 선수다. 이제는 등장을 했거든요. 조병세가 그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세트 네오 일렉트릭 서킷 정윤조. 네, 자, 정윤조. 찢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요, 결자 해지해야죠. 본인이 지난번에 에이스 결전전까지 나오면서 팀에게 패배를 안긴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정윤정 선수고요. SK텔레콤 T1을 지탱해온 든든한 나무 같은 뿌리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3승 3패의 포스트 시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의 성적은 3승 1패, 어떠한 곳에서도 정윤정의 기록은 빛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CJ 엔투스를 만나면서 그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기록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윤정은 여기서 깔끔하게 이기고 후반전 가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윤조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T1을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지금 정윤정은 척추입니다. 기둥, 모든 것을 세우게 만들고 모든 그 신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둥이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비록 지난 PO에서의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트에 등장했습니다. 조병섭의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